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환자가 또 한 명 늘었습니다. 첫 번째 환자를 간호하던 부인에 이어서 함께 병실을 썼던 70대 환자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려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보죠. 네, 세 번째 환자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확진 판정받은 환자가 이제 3명이 됐는데요. 이 3명의 상태는 지금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의하면 다행히 이 세 환자 모두 상당히 그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또는 그 아주 그 급성기의 그 고비는 넘어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메르스라는 병이 워낙 그 치사율이 높고 또 연령이 높거나 어떤 그 면역 저하 질환을 가진 환자들한테는 심각한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완전히 완치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주의를 계속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 3명을 정리를 해보자면 바레인을 갔다 왔던 60대 남성 그리고 그분의 부인 또 같은 병실을 썼던 70대 남성 이렇게 3명인데 자. 며칠 사이에 3명이 늘어나니까 국민들 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나 뭐 어떤 병인지부터 차분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중동의 사스로 불리는 메르스 어떤 병입니까? 이 메르스라는 병은 그 2003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좀 유행을 했던 사스라는 병을 일으켰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만들어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우리가 그 흔히 보는 감기나 인플루엔자처럼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고 또 기침이 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증상이 심해지면서 호흡이 곤란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가끔 이제 설사가 동반된다는 환자도 있고 이 면역 저하나 만성 질환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급성 신부전, 그러니까 콩팥이 기능을 못하는 상태로 진행을 해서 환자가 여러 가지 합병증이 동반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증상에서는 환자 본인은 이제 감기인지 아닌지 좀 구별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군요. 이 병이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 이제 감염 환자가 발생이 된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사실 환자 입장이나 또 이런 경우에 이 환자 입장에서는 초기 증상만 가지고 다른 그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하고 감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중동 사스가 이제 기존의 중국 그 중심으로 발생했었던 사스의 좀 사촌격이라 이렇게 표현도 하던데요. 치사율이나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같은 바이러스를 기원으로 해서 변종이 생긴 그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상도 굉장히 유사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치사율을 보면은 현재까지 유럽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142명 정도의 환자가 확진이 된 걸로 되어 있고 이 중 465명이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률이 한 40% 정도 되는데 상당히 높군요. 상당히 높은 편이고 과거의 그 사스에 비하면 한 3배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3배 정도 높지만 뭐 전파 속도가 그다지 빠르진 않다 이렇게 의료진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과거에 그 사스에 비해서는 전파 속도가 낮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9년, 10년에 경험했던 신종플루 같은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두 번째 키워드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감염 경로. 메르스가 어떻게 감염되는지 아직 구체적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동 23개 나라에서 발생해서 중동 사스로 불리고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뭔가 있는 것 같고 특히 낙타나 박쥐 같은 동물을 접촉했을 때 감염된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메르스가 발생한 환자들을 예. 모두 분석을 해보니까 아주 동일한 그런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이제 중동 지역을 여행하거나 아니면 예. 체류하면서 근무한 그런 그 경험들이 다 있고 예. 또는 그런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한 경력이 있는 게 공통점이고 예. 특히 이제 중동 지역에서도 낙타와 관련된 어떤 문화 체험이나 아니면 그런 그 낙타와 직접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에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중동 여행력 그리고 낙타에 대한 직간접적인 접촉 이런 것들이 아마도 전파 경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실제 전파는 그런 그 과정에서 이 바이러스가 감염된 비말이나 또는 환자와의 그 직접 접촉을 통해서 예.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는 이제 타미플루가 있었잖아요.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없는 건가요? 이 메르스가 2012년도에 처음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예방을 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예. 이 특효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치료는 그 환자분들의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증상을 조절하고 또 이 질병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신장의 어떤 예. 기능이 떨어지거나 다른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조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보조 치료제를 유지하면서 바이러스에 의한 그 질병의 진행이 지나갈 때까지 버티는 게 주요한 치료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말이죠. 치료제나 백신은 없지만 현재 개발은 되고 있습니까? 개발 사항은 아직 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발견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예. 또 이게 전 세계적인 유행보다는 아직까지는 한 1,000여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 정도이기 때문에 예. 그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세 분 같은 경우는 그 원인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치료가 아니라 지금 증상이 어느 정도 이제 심해지지 않는 정도의 그런 치료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인플루엔자처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자체를 사멸시키는 타미플루와 같은 그런 항바이러스제가 없기 때문에 네. 예. 그 바이러스 자체를 지금 죽이는 그런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예. 환자가 이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호흡기 증상이나 또는 장기 부전에 대비해서 그 장기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반적인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다 같습니다. 나을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있다가? 저희 생각에는 예. 지금 그 보도 자료나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하는 걸 보면 예. 일단 첫 번째 환자분은 급성기를 거의 지나서 예. 어느 정도 안정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고 예. 나머지 두 분도 아직까지는 경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치료법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치료제는 없지만 상태를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잘 관리를 하면 쾌유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예. 자, 마지막 키워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사람감 전염.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사람과 접촉을 해서 환자와 접촉을 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혹시나 이 공기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면 더 큰 확산 예. 우려가 있을 텐데 제일 걱정되는 예.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다는 것은 대규모 유행을 촉발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되는데 예. 아직까지 정확한 그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역학적인 그 자료들을 보면 예. 환자와 직접적으로 아주 긴밀한 접촉, 아주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을 같이 있었던 환자의 가족이나 또는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감염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가 가능하지만 그냥 우리 일반적인 감기나 인플루엔자처럼 멀리 또는 잠깐의 그런 노출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정도의 쉬운 전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환자들이 발생을 지금 하고 또 접촉한 의료진이나 가족들에 대해서 격리를 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는 이유가 예. 그 전파가 일어나는지를 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족과 의료진, 접촉했던 60여 명의 분들은 지금 격리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은 네. 그 격리를 한 상태에서 그 호흡기 검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채취할 수 있는 가건물로 예. 바이러스 자체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잠복기에 있는 경우에는 그런 그 진단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잠복기 동안 환자나 이 접촉자를 이렇게 예. 자세히 관찰하는 걸로 예. 이 질병이 발생 유무를 봐서 진단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아직 있습니다. 더 뭐 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요. 지난번에 이제 사스 유행할 때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게 좀 필요한 건가요, 이번에도? 예,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은 예. 그 가장 중요한 게 호흡기 이 비말이나 이 객담 같은 걸 통해서 뭐 침이라든지 예, 다리라든지 맞습니다. 뭐 이런 예, 거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거죠? 통해서 예. 주변 환경에 오염이 되고 또는 직접적인 전파가 되는 걸 막는 게 가장 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침 예절 같은 걸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예. 휴지 같은 걸로 반드시 예. 입과 코를 막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팔꿈치로 이렇게 가려서 예. 다른 사방으로 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손이 중요해요. 아니라 이렇게 팔꿈치. 팔꿈치로도 네네, 할수 팔꿈치로 있겠군요. 가리는 게 가장 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 손으로 한 경우엔 바로 이제 씻어야 되는, 손 씻기를 해야 되는 아. 그 후속 과정이 예.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거나 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은 지역을 갈 때 마스크를 예. 사용을 하면 직접적인 전파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복기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분이 첫 환자가 5월 4일 날 바레인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셨어요. 그렇다면 비행기 안에 있던 분들, 승객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전파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일단 그 잠복기가 보통 평균 5일 정도로 잡고 있고 짧게는 이틀, 길면 2주 정도 안에 2주 정도의 잠복기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귀국한 그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던 잠복기에 해당이 되고 예. 대부분의 호흡기 바이러스가 무증상인 잠복기 시기에는 예. 다른 사람으로의 전파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같은 항공기를 탄 승객들 같은 경우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대신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추적 관찰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마 전화나 이런 걸 통해서 환자 그 승객들이 어떤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의 조치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지난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았던 에볼라 바이러스가 잊혀지기도 전에 메르스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보건당국의 신속한 조사와 대처를 통해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